네, 김태일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책임을 져야 될 기관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진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대한체육회는 물론이고요. 이를 또 관리 감독해야 될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여러 기관들이 이 문제를 좀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폭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이 경주시청 이 트라이애슬론 감독 입장이 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이틀 전에 문체위에서 그 의원들의 질문에 난 절대 폭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팀장부가 얘기했죠. 폭행하는 거 내가 말렸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실제로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문자가 아버지와 이 감독 사이에 오간 이제 카카오톡 문자인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 받아들이겠다. 어떤 조치를 취하셔도 또한 언제든 그 조치 취할 수 있으니 걱정 말아라.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 2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져서 심지어는 고발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고발하겠다는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에 저렇게 죄송하다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이가 1년 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망가진 것 같아서 속상하다. 못 참겠다라고 했더니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제가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라면서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요. 아버님, 저한테 가족, 집사람, 7살 된 아이가 있다 이런 거 같아요. 나도 부양가족이 있어서 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내가 나 좀 다스릴 수 있는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 진심이다. 숙현이 힘들고 치료 안 된 부분들 내가 다 해결하겠다. 앞으로 숙현이 훈련에 필요한 부분, 장비, 소모품도 제가 다 지원하겠다. 심지어는 숙소까지 부산에서 지낼 때 숙소까지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폭행한 적도 없고 최숙현 선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애제자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그냥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면서 앞으로 숙현 선수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날의 문체위에서의 태도를 보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폭행이라든지 가혹행위를 참지 못해서 아버지가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감독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한 번만 봐달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고소하지 말라달라고 회유하는 그 내용이군요. 그렇죠. 이제 잘못했으니까 모든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고소를 취하거나 좀 기다려달라. 그렇죠. 기다려달라. 내 주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대신에 내가 숙현 선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음에도 엊그저께 국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위증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그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많은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감독은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한테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숙현 선수를 뺨을 때리라고까지 시켰고 어머니는 실제로 뺨을 때렸습니다. 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 딸이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어머니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진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 감독이 자신의 모든 관련된 얘기를 부인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상당히 좀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엊그저께 문체위에서 그런 모습이 실제로 눈에 좀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잖아요. 예. 그 자식이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에 떠났는데 그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도 미안한 거 없다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2월 달에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 지금 7살 된 애도 있고 나 여기서 진짜 내가 사과를 하고 회개하고 평생 하여튼 잘 돌봐줄 테니까 제발 좀 용서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기 국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술수 부린 거였어요. 문체위에서 회의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문자 2월 달에 이번에 문체위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난 아무 잘못 없다. 때리지도 않았다. 한 것도 하나도 없다. 근데 하다못해 최숙현 선수 어머니까지 불러와서 딸을 그 앞에서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할 인간으로서 짓은 사람이 아니죠. 할 짓이 있을까요? 그 물론 예. 뭐 철인 3종이 굉장히 격한 경기입니다. 이 수영, 뭐 사이클, 마라톤 세 예. 개를 쉴 새 없이 하니까 정신력이 고도로 필요한 극한 운동이기 때문에 뭐 얼차려도 많이 하고 뭐 예. 그런 게 뭐 관례적으로는 돼 있는가 본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죠. 심했다. 네네. 예. 이 감독이 국회 문체위에 나와서 폭행도 없었고 가혹행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반박할 만한 여러 가지 녹취록은 또 존재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하냐? 야, 얘네들 맨날 쓴다 내가 안 해. 몰라? 그래. 절대로 정순도 내려가지 마. 그래. 야, 끝날 거면 알았어? 전 끝났다고. 나하고 내 얘기할 일이 없어. 예, 들으셨죠? 이런 녹취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감독은 문체위에 나와서 자신은 가혹행위,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반박하는 그 내용들은 차고 넘칩니다. 다른 것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원래 하라 안 차라 했나? 언제 치우려? 야, 그게 별로 억울하냐? 야, 얘네들 맨날 쓴다 내가 안 해. 몰라? 그래. 절대로 정순도 내려가지 마. 그래. 야, 끝날 거면 알았어? 전 끝났다고. 나하고 내 얘기할 일이 없어. 끝났으면 오늘 장난하는 진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비음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차마 이제 이게 선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감독이 국회 문체에서 했던 얘기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앞서 이제 공개된 문자도 그렇고요. 지금 이 녹취록도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아직까지도 이 감독은 자신이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이런 명백한 문자와 이런 녹취 내용까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은 지금 폭행과 폭언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이 동료 선수들의 추가 증언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추가 녹취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녹취록은 9분짜리 녹취록인데요. 이 지난해 뉴질랜드에 전지훈련을 갔을 때 이 녹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폭언이 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삐 처리를 했지만 이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심한 욕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폭언을 당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게도 설거지가 늦어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예.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이제 입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녹취록에도 그런 상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들으셨겠지만 이 감독이 너는 이제 끝났어. 테스트고 뭐고 없어. 끝이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이 감독 눈밖에 났다는 이 사실이 사실 예. 폭행만큼 두려운 자신의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다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 9분짜리 녹취록에서 한 4분 정도는 이렇게 심한 폭언을 듣고 있고요. 나머지 한 4분 정도는 이 감독이 나가고 나서 계속 물소리랑 그릇소리만 들려요. 그냥 설거지만 계속 한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녹취록에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영상이 아니라 알 수 예. 없지만 이렇게 퍽 하는 굉장히 강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 동료 선수가 설거지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라는 예.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과정에서도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녹취록까지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요. 명명백백 CCTV를 좀 가려서 혹시 이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면 또 폭행을 한 게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채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앞서 김태일 기자가 언급했듯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조사관입니다. 자신의 고충을 털어놨는데 채숙현 선수는 이 스포츠인권센터를 통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항상 비행기 값이라 하고 돈을 걷어갔지 뭐 훈련비로 쓸 거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청에서 비행기 값을 다 대줬었다. 좀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기소 의견이라든지 불기소 의견 통지를 받은 거 있으면 그거를 보내주고 대구지검으로 넘어간다고 그 연락밖에 안 받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해에 걸쳐서 얼마를 입금한 거 정리해서 주시고 비행기 값이라고 해서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어렵게 선택을 해서 진정까지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주 좀 연락을 하고 내가 전화하면 좀 잘 받고 그러세요. 네. 네,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 통화를 했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조사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최민 기자,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사관은 이 감독이나 팀 닥터 또는 이 가해 주장 선수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또 증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반박할 수 있는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피해자인 너희들이 좀 갖고 와라. 아마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이제 사망하기 전날에 예. 통화한 내용이라 더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 조사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최숙현 선수가 아니 우리한테 훈련비로 쓰겠다고 말한 적 없고 비행기 값이라고 가져갔는데 비행기 값은 시에서 다 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선수들은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해자 측에서 다른 선수들과 이미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런 걸 내포하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미 그래서 반박할 증거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 예. 그러니까 넌 뭐 더 없니? 뭐 더 좀 줄 수 있는 게 없니? 어렵게 진정까지 했는데 뭔가 좀 기록으로 남겨서 증거로 쓸만한 것들이 없니? 그런데 사실 최숙현 선수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을 하고 예. 다 그걸 모아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당한 건 있지만 증거는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예. 놓인 걸로 보입니다. 녹취록만 보면.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처음에 비행기값 이야기할 때는 뭔가 조금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네네 반박 하면서 증거를 갖고 와라라고 할 때는 목소리가 좀 그렇죠. 이제 약해져요. 점점점 예. 최숙현 선수의 목소리가 예. 힘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최숙현 선수를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이 조사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조사관은 조사관 나름대로 최숙현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증거를 갖고 와야 자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좋게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증거를 자기가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워. 그렇다 보면 자신이 용기 내서 진정까지 했고 이렇게 통화까지 하면서 진실을 털어놨는데 또 자기가 무언가를 또 증거를 모아야 되는 그런 중압감. 정말 이제는 내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희망이 반드시 없는 극단적인 거예요.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 예. 라는 그런 이제 호소의 연락을 꼭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조사관하고 통화한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고 그래요. 예. 하나는 희망,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얘기만 이 두 들어줘도 가지만 좋아요. 있으면. 예. 네.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날 이 조사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결국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절망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증거가 없니?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물론 이제 조사관도 나름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기관에 계속해서 호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사관이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직접 좀 대면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이 선수를 최 선수를 좀 도와주는 예.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했다면은 좀 사전에 그런 극단적인 그런 문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 조사관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최숙현 선수가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자
그런 맥락입니다.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꽃길만 걷자, 이제 흙길은 그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 꽃길만 걷자 이랬던 꿈만은 철인 3종 경기 선수였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는지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했는데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될 대한체육회, 또 문화체육관광부,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경찰은 또 무엇을 했고 왜 이런 기관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뭐 송년회 자리도 예. 조국전 선수가 진짜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들하고 송년회 했잖아요. 예. 졸업할 때도 오죽했으면 졸업 앨범에다가 이제 흙길 걷지 그만 말고 걷고. 꽃길만 걷자. 오랫동안 예. 폭력을 계속 당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 폭력당하니까 자아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늘 하나, 노끈 하나, 새끼줄 예. 하나를 잡으려고 여러 군데 진정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 벽을 치고 있었지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직접 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예. 거예요. 다들 증거 가져와라. 뭐 다른 팀 동료들은 다른 얘기하던데 반박할 증거 있느냐 하니까 예. 스스로 자기가 자꾸 무너져 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도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빨리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사람도 예. 좀 파견해가지고 해야지 코로나를 이유로 그냥 전화나 증거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뭐 저도 조사관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조사관 극히 사무적이잖아요. 다른 이론도 있으니 너 증거 가져와 이건데 운동선수가 사실 그 꼼꼼하게 그거를 어릴 때부터 예. 모으기가 그 쉽지 않아서 전화하는 목소리도 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이런 느꼈을까 그 봐 걱정이- 상실감, 예. 그 땅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아마 저런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예. 사건입니다. 네. 최 선수가 마지막에 느꼈을 그 절망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주 가해자죠.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 폭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부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가슴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B 선수도 저랑 같이 치료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국에 자격증이 있다. 나는 뭐 펠프스 선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믿었죠. 감독님도 닥터 선생님, 닥터쌤 이렇게 부르시니까 당연하게 있는 줄 알고 믿었죠. 거의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머리를 뒤통수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머리를 때리면 감독님은 나는 헬멧을 때렸다. 너 머리 때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주먹을 쥐고 가슴 이렇게 세게 몇 번 때리고 나 이런 요건 거의 매일 들었고요. 네,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 팀 닥터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이 사람도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행, 폭언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런데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행불은 아니죠. 어딘가에 이제 있긴 있는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조사관한테 자신이 혐의를 다 인정한다. 오히려 또 감독에게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미스테리하냐면요.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팀 닥터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대한체육회 소속도 아니고 경주시청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을 신고한다고 해도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소속이 아니니까. 예,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지 실제로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할 때 그 신고서 자체에 감독 그리고 이제 모 선수, 선배 선수 그리고 모 선배 남자 선수 이렇게 3명만 가해자로 특정을 해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체육회에서는 그 3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 이제 최근이잖아요. 사망하기 사흘 전입니다. 최숙현 선수 사망하기 사흘 전인데 갑자기 팀 닥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체육회 조사관한테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먼저 전화를 해서는 감독은 잘못이 없고요. 선수들도 잘못이 없고요. 사실은 내가 뉴질랜드 전지훈련 갔을 때 뺨을 좀 술 먹고 때렸습니다. 때린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취해서.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갑자기 인정을 하고 자필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그러니까 뭐 조사 대상도 아니었던 사람이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팀 닥터가 모두 다 끌어안고 가는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가해자들끼리 공모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이쪽 저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선수 아버지가 이제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를 처리시키기 위해서 감독은 아버지에게 회유 문자를 보냈고 팀 닥터는 또 제한체육회에다가 자신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독과 선수들을 마치 옹호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이 감독하고 이 팀 닥터는 언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동료 선수들의 이젠 추가 피해 사실이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추가 고발이 다시 한번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거 이외에도 최근에 나온 이런 피해 사실들도 다시 다 수사를 해달라라고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진술이나 뭐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가 되면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달 5월쯤에 이 팀 닥터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겨졌거든요. 이 때문에 이 경주시 체육회도 이번에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그 사건이 같이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체육계의 고질적인 반인권 실태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컬링팀에서도 있었고요. 빙상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죠. 과거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확실시된 거는 선수들이 성장하고 선수들이 커가는 것을 별로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래서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선수들이 계속 나눠질 수밖에 없는지는 딱 김교두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까지만 성장을 하면 그 이후의 성장은 계속 방해를 하시고. 재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고쳐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근본적으로 지금 체육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꿀 생각이 없이 그냥 임시 방편으로만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뭐 국회에 나와서도 그 체육부 2차관 최윤희 차관은 뭐 가해자 팀 닥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모릅니다. 뭐 하겠습니다. 앞으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하지. 전반적으로 진짜 뭘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없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까지 나섰으면은 정말 시급하죠. 그리고 합숙소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성폭력의 36%가 합숙소. 그냥 폭력에는 19%가 또 합숙소래요. 그러니까 합숙소 문제부터 이거를 수사하는 어떻게 보면 전담 경찰을 둔다든지 윤리위원회를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스포츠 엘리트 중심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하는 스포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국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